표현을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 집합의 연산을 배울 거고, 그 다음 명제를 배울 건데 그 명제가 좀 졸라 어려워. 근데 이 집합은 좀 쉽거든. 그래서 잘 들으면 그냥 오 이렇게 할걸. 좀 그리고 계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 이상한 복잡한 계산하고 막 방정식 풀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서 학생들이 좀 쉬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잘 해놔야 쉽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이걸 잘 해놔야 명제를 잘해. 알겠지? 그러니까 좀 잘 해놔야 돼. 알겠지? 가볼게. 잘 봐.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인데 혹시 집합이라는 말을 언제 혹시 들어봤니? 뭐 보통 이제 운동부들 같은 때는 막 이제 야 뭐 다 운동장으로 집합해라 이렇게 하잖아. 맞지? 모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모임을 말 그대로 집합이라고 할 거거든. 근데 그냥 아무 모임이나 우린 집합이라고 안 하고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예를 들어 여기서 잘생긴 사람 나와봐. 민성이 나오려고 그랬지. 나오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아니야 쟤는 아닌데 쟤 못생겼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그치? 누군가는 잘생겼다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못생겼다 생각할 수 있잖아. 적어도 우리 엄마는 날 잘생겼다고 하겠지. 그치? 근데 나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 야 뭐 키가 한 170 넘는 사람 170 이상인 사람 나와봐라고 하면 딱 명확하지. 그치? 지호는 앉아있을 거잖아. 미안해. 어쨌든 그래서 170이 넘는 사람만 나연이도 앉아있겠네. 그래서 170 넘는 사람만 딱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뭔가 기준이 명확하면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좀 확실해지잖아. 그런 모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그냥 모임은 아니고 기준이 명확한 모임.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선생님들 모여봐 라고 하면 딱 누가 올 거냐면 예를 들어 종근이도 올 거고 그치? 정석이도 올 거고 그치? 아름이도 오겠지 맞지? 요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요게 만약에 다한이가 끼고 싶어 근데 못 끼잖아. 그치? 왜? 다한이는 우리 학원 선생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이런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건데 요 집합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원생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모였을 때 모인 인원들 있지? 요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 얘네들을 다 원소라고 불러줄 거야. 원소. 그래서 어떤 집합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야. 문자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면 숫자로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 너네한테 10의 약수의 모임 이라고 했어. 야 10의 약수 모여봐 라고 하면 당연히 뭐만 올 거냐면 1, 2, 5, 10만 오겠지. 맞아? 만약에 여기 20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 3이 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기준이 명확한 거 맞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집합이라고 할 거고 그때 요 1, 2, 5, 10은 원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얘가 이 집합의 원소야 라고 하면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보통 집합을 나타낼 때 집합을 이제 대문자를 많이 쓰거든. 얘가 A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이거야. 1이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기호야 기호. 삼지창 모양이거든. 우리가 어떤 원소와 분배이 좀 이상하네. 어떤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항상 요 모양으로 표시해주잖아. 그럼 이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1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2도 A 집합의 원소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3도 A 집합의 원소야? 아니지. 그럼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 그럼 3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내가 1도 원소고 2도 원소고 5도 원소고 10도 원소 말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야 1, 2, 5, 10은 다 A 집합의 원소야 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요건 안 돼. 항상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인 이런 삼지창 모양을 쓸 때는 하나짜리의 원소와 하나짜리의 집합만 비교할 수 있다. 알겠지? 여러 개는 안 돼. 한 번에 쓰는 건 없어. 이런 표현은 없어. 하나씩 1은 원소고요. 2는 원소고요. 3은 원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표현 방법이야. 알겠지? 뭐 어려운 내용 없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자 보면 집합이라는 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 그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우린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하다. 원소. 그래서 어떤 A가 집합 A의 원소야 라는 걸 우린 기호로 어디 있어? 여기 표현한다.
A는 A 집합의 원소야. 책에 다 있죠, 그렇죠?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내용. 그럼 그 집합을 얘기할 때 잘 봐. 내가 이거를 그냥 뭉뚱그리듯이 이렇게 막 그냥 그려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 1, 2, 50을 그냥 써놓은 건지 이 새끼의 약수라고 해서 집합으로 표현한 건지 그게 좀 애매하다 이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집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또 약속해놨어. 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 먼저 설명해볼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소가 이제 뭔지 알았잖아. 어떤 집합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라며 그거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원소 나열법이야. 되게 별거 없지 맞지? 그럼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아까 10의 양의 약수를 집합 A라고 하면 그 집합 A는 원소 나열법은 1, 2, 5, 10을 원소로 쓰고 걔를 항상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놓으면 그게 요 집합의 원소입니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어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몰라, 아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몰라. 하여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너네 편한 대로 써, 알겠지? 뭐라 안 할게. 근데 막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소괄호잖아, 누가 봐도. 그치? 소괄호랑 중괄호는 구분되게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게 얘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있는데 1, 2, 50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만약에 요 반점도 없어 봐. 그럼 이게 10인지 1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반점을 찍어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반점을 기준으로 원소가 이렇게 1, 2, 50이구나 라고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 되게 별거 없지. 그냥 원소를 말 그대로 다 나열해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어떤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자연수 집합 B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겠지, 맞지? 근데 자연수는 끝도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나열을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 그럼 그때 뭐 하면 되냐? 그냥 생략하면 돼. 점점점 이렇게. 그지? 이것만 봐도 이거 자연수 얘기하는 거구나 의미가 받아들여지잖아, 맞지? 적당히 쓰고 점점점 써주면 된다. 그지? 이게 자연수 집합. 그럼 만약에 이 정도는 잘 봐. 예를 들어 너한테 100 이하의 짝수를 물어봤어. 짝수. 100 이하의 짝수. 그럼 100 이하의 짝수 집합을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은 끝도 없으니까 다 못 쓰니까 점점점 한 거잖아. 근데 100 이하의 짝수는 몇 개 있어? 50개 있겠지. 그럼 얘는 50개니까 셀 수 있네. 그럼 50개 다 써야 되나? 아니, 얘도 생략하면 돼. 얘도 짝수니까 2, 4, 6 요 정도 써놓고 점점점 한 다음에 얘는 100까지니까 100 이하 짝수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하는 건 맞는데 그 개수가 너무 많아. 그럼 규칙적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어떻게 별거 아니지, 맞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 그 원소 나열법의 장점이 뭐냐?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개수가 적당하면 다 한눈에 볼 수 있어. 근데 단점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그런 게 장단점이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소를 다 나열한다. 두 번째. 그다음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 제시법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거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좀 특이하긴 해. 잘 봐. 얘는 아마 조금 특이하긴 할 거야.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해. 어떤 집합 A가 중괄호를 쓸 건 맞는데 이렇게 쓸 거야. x 바 x는 10의 양의 약수 라고 써주는 거 우린 조건제시법이라 그래.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조건제시법은 요 막대기를 그냥 바라고 읽거든. 영어 바라고 읽는 것처럼. 그래서 바라고 읽을 건데 너네 그 혈례근할 때 뭐 바 할 때 하잖아. 이 아이 바. 그 바를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의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핵심이야. 얘가 원소의 형태야. 얘가 원소의 형태고요. 그때 그 원소의 형태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뭔가 있을 거야. 그 미지수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야. 이걸 우린 조건제시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항상 보통 패턴이 이거야. 바 앞에는 항상 원소의 형태가 들어가고요. 바 뒤에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걔를 중괄호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집합 A는 x 바 x는 10의 양의 약수네요 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봤을 때 요거의 원소가 뭔지는 얘가 한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항상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뭐냐면 되게 많은 애들도 간단하게 쓸 수 있거든. 뭐 x바 x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원소를 확인하려면 다 뭐 해줘야 되냐? 저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되게 별거 없어. 얘는 x가 원소인데 그 x의 조건이 10의 양의 약수라며.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1, 2, 5, 10인 거지. 그치? 아, 그럼 이 집합은 뭐랑 똑같은 거냐? 원소가 x인데 걔가 1, 2, 5, 10이에요 라고 풀어주면 돼.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뭐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뭐하러 이지랄로 쓰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어떤 집합 B는 2x 바 x는 10의 양의 약수. 이걸 봤을 때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아 얘는 원소의 형태가 뭘로 바뀌었냐? 2x구나 라고 봐줘야 돼. 얘는 원소의 형태가 2x인 거고 그 미지수 x에 대한 조건은 뭐인 거야? 걔가 1, 2, 5, 10인 거야. 그지? 왜? x는 10의 양의 약수라며. 그럼 1, 2, 5, 10이 맞잖아. 근데 얘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냐? 2x가 원소라서요. x가 1이면 2, x가 2면 4, x가 5면 10, x가 10이면 20이 원소인 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나? 그지? 조건은 똑같지만 집합이 다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는 물론 조건을 푸는 것도 졸라 중요한데 그 조건에 의한 이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써 있는지가 좀 중요해. 그냥 너네한테 보통 웬만하면 x바 x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분명히. 근데 학교 시험에서 딱 갑자기 요거 하나 딱 바꿔주잖아. 너네가 실수로 틀려버려. 너무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구나. 그러면서 요 뒤에 있는 건 조건을 나타내는 거구나.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 잘 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집합 A가 걔가 예를 들어 3, 4고 어떤 집합 B는 예를 들어 4, 5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이랑 이렇게 어떤 X라는 집합은 원소가 A 플러스 B인데요. 이렇게 A 플러스 B 바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요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잘 봐. 요 집합 X라는 애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어? A랑 B랑 더한 형태로 생겼대. 그지? A랑 B랑 더한 형태로 생겼는데 그 A라는 애는 누구의 원소래? 집합 A의 원소래. 오케이? 그럼 그 B라는 애는 누구의 원소래? 집합 B의 원소래. 그 두 개를 뽑아서 뭐 하래? 더하래. 그래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3과 4를 더하면 7. 맞아? 3과 5를 더하면 8. 4랑 4를 더하면 8. 4랑 5를 더하면 9 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있잖아. 좀 특이한데 이 중복되는 원소 있지. 8과 8은 똑같잖아. 그 원소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합 안에는 중복되는 원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지? 항상 똑같은 원소는 하나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요 원소와 요 원소 하나씩을 더해주는 건데 중복하는 건 생략이라고 써주면 돼. 항상 그런 거야. 항상. 집합은 항상 중복은 생략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알겠지? 조건제시법은 되게 까다롭게 나오면 되게 복잡한 형태들이 되게 많아. 알겠지? 항상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고요. 그 미지수에 대한 조건을 뒤에다 써주는 거야. 그걸 해석해서 원소를 구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보면 우리는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요 내용. 그 다음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예를 들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A라는 애는 이렇게 그려지고 B라는 애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A의 원소는 3하고 4가 있는 거고 B의 원소는 4하고 5가 있는 거야. 얘는 반점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A의 원소 3, 4 있고 B의 원소 4, 5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벤이란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붙었나 봐. 어쨌든 이런 그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뭐냐? 얘는 일단 어떤 두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한눈에 알기 좋아. 그게 장점이야. 그치? 얘네들이 겹치는 원소가 4가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요 다음 단원이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집합의 뜻과 표현 다음 단원이 뭐냐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거든.
어떤 두 집합을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래야 돼. 그때 사용할 때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근데 요 다음 단원에서 조금 중요해져. 알겠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소를 다 일일이 나열하는 거. 알겠지? 그럼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때 그거는 이렇게 원소들 구성해서 반점으로 표현하는 거, 중괄호. 그 다음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항상 요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 그 다음 그 원소에 들어가는 미지수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의 장점은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단점은 결국 원소를 확인하려면 한번 바꿔줘야 된다. 이게 단점인 거야. 그 다음 이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요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떤 여러 개의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다라는 거. 근데 단점은 뭐 그림 그리기 귀찮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걸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잘 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집합과 원소라는 건 이제 뭔지 알았어, 맞지? 집합이라는 게 되게 별거 없구나, 그렇지? 이게 이제 집합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럼 이제 그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예를 들어 한번 또 가볼게. 잘 봐. 어떤 집합 A가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 4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1이라는 애는 A라는 집합의 원소 맞아? 1은 A 집합의 원소 맞니? 이거 맞는 표현이야, 맞지? 그럼 0은 A 집합의 원소 맞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맞지?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어? 1, 2, 3, 4가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맞지? 그때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1은 A 집합의 원소야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말로 하기 귀찮아서, 그치? 마찬가지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야 라는 걸 또 기호로 만들었어,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저걸 저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오늘 진짜 어려운 거 없어서 그래. 그냥 그냥 저렇게 쓰겠대. 약속 같은 거야, 알겠지? 자, 내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라고 할 거야. 넘버 이용해서 n인 약자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라고 쓰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항상 어떤 느낌이냐, 요 소괄호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잘 봐, 한 번 더. 자, B 집합의 원소가 자연수라고 했어. 자, B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봤거든.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원소가 X인데 그 X는 자연수니까 1, 2, 3, 점점점 가는 거지. 맞아? 물어볼게. 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없는 거지. 왜? 자연수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원소의 개수를 못 물어봐.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의 차이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유한집합이라 그래. 유한집합. 끝이 있다. 유한집합. 그럼 당연히 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 원소의 개수가 끝도 없는 이런 형태를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한집합.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중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 거고, 표현법이. 무한집합이라는 거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다. 알겠지? 또 한 번 더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집합 C가 X바 X는 15보다 작은 10의 배수래. 되게 어렵게 썼는데 잘 봐. 되게 별거 아니야. C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그 X는 5보다 작은 10의 배수래.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를 우린 뭐라고 하냐, 얘를 공집합이라고 할 거고, 옛날에는 이런 기호로 사용했거든. 그냥 원소를 하나도 안 써주는 거. 근데 이건 옛날에 쓰던 표현이고, 요즘은 공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 공하고 땡 치면 돼. 공하고 짝대기 그으면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야.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 봐. N 공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냐? 0이 되는 거야.
이 소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0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괄호 안에는 항상 집합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잘 봐! 얘는 n 3, 4, 5. 얘는 답이 뭘까? 얘는 답이 뭘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까먹었다. 이름 뭐였지 너? 뭐라고? 찬욱이. 그 찬욱이. 자,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거야? 찬욱아? 3개인 거야. 3개.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쌤 이거는 내가 기호 대문자가 아닌데요? 상관없어. 소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가면 되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예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좀 더 어렵게 가볼게. 얘는 얼마일까? 얘는 답이 뭘까? 저 친구는 이름이 뭐였을까? 저 뒤에 있는 친구부터. 이름이 뭐였지? 지은아? 지은아 이거 몇 개일까? 빵개? 아니야. 근데 왜냐면 모를 수밖에 없어. 오늘 처음 배우니까. 얘 빵개 아니야. 그럼 얘 몇 개야? 그치? 너네도 모르지. 너네도 오늘 처음 배우니까. 맞지? 얘는 1개야. 1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선생님 뭐야? 여태까지 네가 공집합 원소의 개수 0개라며. 그치? 근데 얘는 뭐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야. 좀 말이 어렵지. 잘 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건 아까 내가 학원 선생님들의 집합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 종근이 뭐 정석이 다 데려왔잖아. 그치? 걔네들은 집합이 아니야? 걔네도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게 꼭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네가 내가 계속 예시를 숫자로 해서 그런 건데 집합이라는 거 꼭 원소가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해. 어떤 집합 X는 곰. 좋아하는 동물 뭐 있냐? 너구리. 오리. 이거야. 그럼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다 알아? 3개라고 해주면 돼, 이거야. 항상 반점을 기준으로 뭐야? 요거가 원소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 잘 봐! 집합 Y가 1, 2도 원소인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인 것 같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틀려도 돼. 오늘 처음 배우는데. 몇 개일 것 같아? 3개야, 4개야, 5개야? 4개입니다. 4개. 뭐 이렇게 무서워해? 틀린 거. 4개입니다. 4개. 왜 4개냐? 잘 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반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힌 거야. 얘는 1이라는 애도 원소고요. 2도 원소고요. 1과 2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 집합 자체도 원소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소에는 꼭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집합 자체가 들어가도 돼.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1은 Y집합의 원소야? 맞는 거야. 맞잖아. 1은 Y집합 원소. 그치? 자, 2도 Y집합의 원소고 1과 2도 Y집합의 원소야? 맞는 거예요. 쌤 아까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 했는데 이 새끼 집합인데요. 근데 이 집합이 원소거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냐면 소괄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뭐가 있어?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원소 뭐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내가 그냥 억지로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책에도 써 있어. 잘 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야. 그치? 얘는 뭐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야. 진짜 책에 써 있다니까.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그것도 1개야. 그지? 실제로 너네한테 요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칠 거야. 집합이란 단원이 어렵지가 않아. 너무 쉽거든? 그래서 너네한테 결국 어렵게 틀리게 만들려면 요런 장난질을 존나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정확하게만 알고 가면 틀릴 일이 거의 없어. 진짜 정확하게만 알면 돼. 어떨 때 얘가 집합이고 어떨 때 원소구나. 이게 구분만 잘 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한 번만 더 가볼까? 잘 봐. 한 번 더.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확히 해줄게. 이렇게. 자, 이 집합이 A라고 해봐. 그럼 다시 한번. A라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0 하나, 1 하나, 공집합 하나.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N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이건 빵개지. 왜?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빵개다라는 거. 그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아니면 N 0, 1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는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야. 얘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지? 요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치? 별거 아닌데? 하여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알겠지?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지. 그지?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이라 했잖아. 공집합은 0개로 셀 수 있잖아. 유한집합인 거야. 알겠지?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라는 거. 알겠지?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내용이다. 그러고 나면 이어서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 부분집합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유닛이 뭐야? 뭔가 유닛 활동하는 아이돌들 있잖아. 그치? 누구 있을까? 내가 아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는 애가 없네. 예를 들어 모르겠다. 어쨌든 유닛이라는 건 뭐냐? 아이돌을 잘 모르겠다. 유닛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의 멤버가 1, 2, 3, 4, 5인 5명인 그룹이라고 해보자. 그 5명인 그룹에서 내가 유닛을 결성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 가지고 내가 너네 둘이 한번 같이 한번 해봐. 야, 너네 셋이 같이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의 유닛 어떤 A를 하나 가져와. 야, 너네 그룹 이름은 이제 A다 라고 하면서 야, 1번 너 보컬, 야, 2번 너 춤춰, 3번 너 랩해 라고 이렇게 데려온 거야. 그때 그 1, 2, 3으로 이루어진 요 집합을 요 집합의 유닛,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X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또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면 또 되게 길잖아.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수학자들이.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A는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아까랑 조금 차이가 있어. 아까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되니까 찬홍아, 주둥이가 어디 쪽으로 벌려? 이쪽으로 벌려진 거야. 얘가 더 크잖아. 집합 안에 원소가 있잖아.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한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얘가 얘한테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 얘가 더 크다라는 느낌, 요 느낌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고, 이때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A는 X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그치? A가 X에 포함되는 거지. 그치? A가 X보다 더 작잖아. X 안에 A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둥이 벌린 쪽이 더 크다. 부등식처럼 받아들이면 돼. 그치? 근데 방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A가 X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X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원소에는 1, 2, 3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 5가 있는 거지. 그치? X에는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1, 2, 3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는 X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A는 X에 포함된다.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또 물어볼게. 예를 들어 내가 B라는 그룹을 만들 건데 걔는 3, 4, 5, 6을 만들었어. 자, 그럼 요 B는 X의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이땐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래. 부분집합이라는 건 완벽하게 여기에 포함돼야 되거든. 근데 6이라는 애는 다시 외부에서 데려온 거잖아. 그치? 얘는 포함된다고 안 해. 그래서 B는 X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죠? 원소를 얘기할 때랑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B는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기호로. 알겠죠? 틱이 별거 없지? 이거를 우리는 집합관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부분집합을 너네한테 실제로 구하라고 잘 안 해. 왜냐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만 구해도 진짜 엄청 많거든? 그치? 왜냐면 1, 2, 3, 4가 같이 할 수도 있고 2, 3, 4, 5가 같이 할 수도 있고 3, 4, 5가 같이 할 수도 있고 2, 4, 5가 같이 할 수도 있고 1, 2, 5가 같이 할 수도 있고 1, 3, 5가 같이 할 수도 있고 막 말하자면 너무 많잖아. 그치? 심지어 1, 2도 되고 3, 2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게 되고 솔로 활동도 유닛이야. 1만 해도 부분집합이야. 3만 해도 부분집합이야. 너무 많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잘 안 할 거고 이걸 만족하는 요 식의 부분집합으로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볼 거야. 근데 그 개수를 구하려면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시켜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보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보긴 할게. 한번 다 구해볼게. 잘 봐. 어떤 게 있냐? 잘 봐. 첫 번째. 뭔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닛이니까 일단 1, 2가 있겠지. 그 다음에 1, 3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3도 있을 거야. 2, 3. 이게 두 명씩 만든 부분집합. 맞아? 또 이어서 1만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라니까. 1도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잖아. 2만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3만 있는 것도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부분집합이 몇 개야? 6개네 나잖아. 요 정도면 개수가 좀 적잖아. 그래서 요 정도는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을 때는 별로 구하라고 잘 안 할 거야. 근데 사실 요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요거 말고 더 있어. 좀 특이한데 부분집합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좀 특이한데 잘 봐. 요건 니네가 당연히 일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거든. 근데 부분집합에는 요것도 포함돼. 자기 자신 또한 부분집합이래.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부분도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심지어 잘 봐.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야. 얘네 가지고 아무도 안 뽑아도 이것도 부분집합이래.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 내가 지금 유닛이라고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뽑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야. 그 8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내가 뽑는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이 1, 2, 3 가지고 너네가 프로듀서가 됐다고 생각해봐. 유닛을 결성할 거야. 야, 1도 참여하고 2도 참여하고 3도 참여하면 얘야. 야, 1 뽑고 2 뽑고 3 안 뽑잖아? 그럼 얘야. 1 뽑고 2 안 뽑고 3 뽑으면 얘라고. 얘 안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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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고야. 그지? 그래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어떤 걸 결정해 주면 되냐? 내가 유닛을 결정할 때 1을 뽑을지 말지만 결정해 주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 안 끝나. 왜? 내가 1을 뽑겠대. 나 1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요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1을 뽑았는데 2는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뽑을 수 있는 경우, 얘를 뽑을지 말지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가지. 근데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너네 예전에 중학교 때 경우의 수에서 상황이 안 끝나면 그 경우를 뭐 하는 거냐면 계속 곱해줘야 돼. 이건 아마 너네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아름쌤이랑 할 거야. 경우의 수 순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배웠어. 자, 1을 뽑을지 말지 고르는 경우가 2가지. 근데 아직 이 유닛이 결성된 게 아니고 2한테도 가서 뽑을지 말지 물어보겠지. 그럼 2 너 들어갈래 말래 고민하는 경우 2가지. 당연히 3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3 너 들어갈래 말래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라 8가지인 요 가지 경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요 원소당 물어보면 돼. 너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를 물어보면 돼. 그럼 잘 봐. 이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잖아?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걸 안 물어볼 거라고. 왜? 졸라 많아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 1한테 가서 물어봐. 너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다 몇 가지가 돼? 2에
5제곱까지 얼마? 32가지가 되는 거야. 그걸 다 쓰라고 안 할 거라고. 32개를 구하라고 할 거라고. 몇 개인지를. 알겠지? 그래서 원소 5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 32개다라고 풀어주면 돼. 그럼 니네가 이제 조금 눈치챈 친구들은,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눈치 깠어 벌써. 원소가 몇 개든지 원소가 8개야?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딱 뭐라고 쓰면 되냐? 2의 8제곱이네. 256이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결국 원소의 개수를 2의 지수에다 올려주면 돼. 라고 보통 외워버려. 근데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게, 이 문제를 조금만 복잡하게 되잖아. 잘 봐. 이 문제를 조금만 복잡하게 되면 요렇게 물어봐. 잘 봐. 내가 요 y라는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개수는 당연히 아까 말했지 2의 8제곱인 거야. 그지? 왜? 너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니까. 그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렇게 안 나올 거고,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집합 중 1과 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내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1과 2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됐어야 된대.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내가 1한테 가서, 너네가 또 프로듀서야. 1한테 가서 야, 너 할래 말래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거야. 왜? 얘는 무조건 해야 돼. 왜? 1 뽑을 거니까. 그냥 야, 너 해! 라고 할 거잖아.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한 가지인 거야. 무조건 해니까. 얘도 몇 가지야? 얘도 한 가지인 거야. 그럼 나머지 3한테는 뭐해? 야, 1, 2는 할 건데 너도 할래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두 가지라서 2의 6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나? 난 얘네들이 반드시 들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뽑을 거니까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걸 말고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이어서 잘 봐.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어떤 또 이거의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하고 2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대. 1하고 2는 절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내가 1한테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괜히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치? 그럼 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안 물어볼 거야. 그럼 1, 2는 나가리 그냥 버려. 나머지 얘네들한테만 물어볼 테니까 얘도 몇 가지야? 2의 6제곱까지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또 너네가 이런 생각하겠지. 뭐야 결국 별거 아니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포함 안 했으면 걔네 둘 빼고 구하면 끝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항상 머리를 썼으면 좋겠는 게,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잘 봐. 아까 우리 요 집합에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 집합의 부분집합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지. 그지? 그 부분집합에는 얘 가지고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특이한 경우가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건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좀 이상했나 봐.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인 게 좀 이상했나 봐.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이 아닌 또 다른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이 붙은 거야.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만을 이렇게 얘기하겠대. 라고 하면서 진부분집합의 의미는 되게 별거 아닌데 그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은 제거하겠대. 자기 자신 빼고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 요만큼이 맞아. 근데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잖아? 그럼 2의 5제곱 32개에서 하나를 빼준 31개예요 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으로 포함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 그럼 이거 또 니네가 별거 아니라고. 진부분집합 들어가면 하나 빼면 되겠네. 다시. 이 8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중해봐. 마지막이야. 이 8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이 맞아. 근데 이 8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그럼 뭐야? 하나 빼면 되겠네. 자,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요거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그럼 나머지 3, 4, 5, 6, 7, 8, 6개 물어볼 테니까 2의 6제곱이지. 그럼 2의 6제곱에다가 진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하나 빼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또 이어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또 나머지 3, 4, 5, 6, 7, 8, 2의 6제곱 물어보고 얘도 하나 빼면 되겠네? 아니, 얘는 하나 빼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어? 얘는 빼면 안 돼. 그 왜 안 되는지를 구분해야 돼. 왜 안 될까? 지훈아, 왜 안 될까?
1, 2를 빼서 그 느낌인데 무슨 느낌이냐? 잘 봐.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빼야 되지. 근데 내가 요 새끼의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 중에 1, 2는 애초에 포함 안 하고 만들겠다며. 그럼 그 만든 2의 6제곱 안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거든. 그럼 1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2의 6제곱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어떨 때 1을 빼야 되고 어떨 때 1을 빼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아, 얘네들은 포함해야 돼. 걔네 빼고 물어봐야지. 얘네들은 포함 안 돼야 돼. 걔네 빼고 물어봐야지. 뭐 그런데 그때 거기서 얘가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랑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랑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아, 진부분집합 하나 빼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도 있나? 여기에 자기 자신도 있나?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좀 어려워. 알겠지?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좀 확확 돌아가야 된다. 솔직히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뭐 2의 거듭제곱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맞지? 거기서 1 빼냐 안 빼냐로 틀릴 거야 분명히. 알겠지? 그거 하나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부분집합 보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래.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것도 부분집합으로 표현한다.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집합이든지에 대해 부분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 다음 여기 좀 특이한 거. 이걸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하거든. 3단 논법이 뭐냐면 너네 지금 대전이랑 충남이랑 합쳐진 거 알아? 잘 모르니? 뉴스를 안 보는구나. 어쨌든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 야, 아산 사람들은 충남 사람 맞아? 그지? 아산 사람은 충남 사람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지. 왜? 충남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아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또 이어서 충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맞아? 그치? 맞잖아. 충남은 당연히 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한 건데 그럼 아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겠네? 라고 증명하는 걸 3단 논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산은 충남에 포함되죠. 근데 그 충남이 아산에 한국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연히 아산도 한국에 포함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3단 논법이라 한다. 그래서 A가 B에도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면 A도 당연히 C 안에 들어있어. 어떤 느낌이야? C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고 B도 C에 포함되면 A는 당연히 C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내용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n개야. A1부터 AN까지 n개잖아. 그럼 당연히 2의 n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래. 근데 거기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뭐 한다고? 하나 빼주면 된대. 왜? 자기 자신은 제외할 거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건 제외하겠대. 알겠지? 근데 여기서 누구를 반드시 갖거나 누구를 반드시 갖지 않는다 하면 좀 더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것만 잘 주의해주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위에 나와 있는 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데 그냥 의미만 알면 돼. 어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얘네들이 서로 같은 집합인 거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그냥 집합이 완벽히 똑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원소의 구성원도 똑같아야 돼. 너무 당연한 거야. 완전히 똑같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서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A랑 B는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고 표현하면 돼. 그럼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야. A가 B에도 포함되고 B가 A에도 포함되면은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건 B 안에 A가 있다라는 거지. B가 더 큰 범위, 주둥이 벌린 범위가 더 큰 범위라 했잖아. 근데 반대로 B는 A에도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B 안에 A가 있는데 또 A 안에 B가 있지? 그럼 완벽히 둘이 뭐 해야 돼? 일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집합이 일치한다는 건 서로 포함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읽어보면 된다. 알겠지? 요거까지. 요게 집합의 내용이 다고 대표 문제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가봅시다. 다음 주 집합인 것을 골라달래. 자, 내가 아까 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어서 보면 가장 큰 자연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 아니야. 얘 집합이 아니야. 가장 큰 자연수. 가장 큰 자연수가 뭔데? 모르잖아, 맞지? 들렸어. 물어볼게.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집합일까 아닐까? 걔는 집합이야. 왜? 가장 작은 자연수 뭐 있는데? 1이라고 할 거잖아. 누구든지.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아니야? 그치?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야.
알겠지? 되게 이상하지, 그지?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어서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은 집합일까 아닐까? 아닌 거지. 왜? 3에 가까운 유리수가 뭔데? 3.1? 3.00001? 모르잖아, 맞지? 얘는 집합이 아니다. 자,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닙니다. 자, 미술의 소재, 이거 당연히 아니겠지.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 맞죠? 맞죠? 이게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다음. 2번.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자, 그럼 A라는 걸 구해보자. A는 5의 양의 배수니까 뭐 있어? 5, 10, 15, 점점점 이렇게. 그지? 그 다음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 6의 양의 약수니까 뭐 있어?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뭘 구하래? 옳은 것을 골라달래. 1번 가보자. 1번. 1은 A 집합의 원소야? 아니거든, 맞지? 2번은 6은 A 집합의 원소야? 그것도 아니거든. 3번 30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30 원소일 텐데, 맞지? 30 있을 텐데, 맞지? 3번은 틀렸네. 4번은 2는 B 집합의 원소 맞죠? 답 4번이네. 이거 풀어주면 되게 쉽지, 그지? 개 쉽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수학이야, 그지? 너무 쉽지, 그지?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달래. 조건 제시법이 아까 나와있죠? 봐봐. x 바 x는 이렇게 할 거라고. 읽을 때 x 바 x는 뭐라고? 6의 양의 약수. 그럼 얘는 뜻이 뭐야? 원소가 x인데 x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6의 양의 약수. 그럼 얘는 1, 2, 3, 6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중에 얘네들을 갖는 조건 제시법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 느낌이 딱 뭐가 느껴지냐? 1, 2, 3, 4, 6, 10이니까. 뭐 같아? 이거 같은데? 12의 양의 약수. 12의 양의 약수 뭐 있어? 딱 이거 있잖아. 답 2번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지? 다음. 너무 쉽지? 너무 쉬워서 집중이 안 되지? 다음 이어서 다음 유한 집합인 걸 골라야 돼. 유한 집합이 뭐라 그랬지? 다 알아? 셀 수 있는 거. 그치? 유한 집합은 셀 수 있는 거. 그럼 1번은 셀 수 있어? 못 세죠? 점점점 있는데 2번은 자연수. 못 세죠? 그죠? 3번은 셀 수 있지. 뭐 있어? 얘는 원소가 x인데 x 제곱은 뭘 만족해야 되는데? 0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만족한 x는 뭐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지? 얘는 원소가 0 하나만 갖는 집합인 거야. 얘 공집합이네? 아니야. 공집합은 뭐라 했어?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거. 얘는 원소 0이라는 원소 하나 갖는 거잖아. 얘는 공집합 아니야. 알겠지? 그런 걸로 진짜 장난질 할 거라고. 다음 보면 100보다 큰 짝수는 당연히 무수히 많죠. 그죠? 그 다음 얘는 x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 그 뭐야?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3의 배수 얘기하는 거야. 3의 배수. 무수히 많죠. 맞죠? 답 3번이 맞다. 유한 집합은 3. 자, 집합 A, B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은 뭐래? A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 X는 뭘 만족한대? 제곱해서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중에 자연수. 그럼 A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뭐가 있어?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언제까지 가능해? 50보다 작아야 돼. 제곱해서 7까지 가능한 거지. 맞아? 그럼 B 집합은 어떻게 돼?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니까 11, 22, 33 해가지고 뭐까지? 99까지 가능한 거지. 이렇게. 맞아? 그때 뭘 구해달래? 이게 뜻이 뭐라고? 요거의 뜻이 뭐라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뜻이 뭐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둘이 빼달래. 그럼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1부터 99까지니까 몇 개일 것 같아? 9개, 9개. 그치?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부터 7까지니까 7개. 둘이 빼면 몇 개? 2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개 쉽지, 그치?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풀라고 해도 되는데. 다음 보면. 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 B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원소가 뭐래? A 곱하기 B가 원소래. 그치? A 곱하기 B가 원소인데, A는 뭐래? A는 A 집합의 원소고, B는 B 집합의 원소래. 그 두 개를 뭐 하래? 곱한 게 집합 X의 원소래. 맞아? 그럼 가능한 게 뭐 있어?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 1 곱하기 0 하니까 0.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6. 3 곱하기 0 하니까 0인데 중복되는 건 생략. 요게 답이네.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7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것을 골라달래. 가볼게. 자, 1번을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찬우가?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지금 안 써도 돼. 쓰지 마.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자, 2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둘 다 아니야. 그치? 둘 다 아니야. 그치? 왜? 얘는 D가 있고 얘는 D가 없거든. 그치? 둘 다 아니야. 그 다음 3번은 9의 양의 약수는 뭐 있어? 1, 3, 9 있는 거죠. 3의 양의 약수는 뭐 있어? 1, 3이 있는 거네.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얘도 B가 A한테 포함되는 거야. 그치? 요거 원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도 틀렸어. 자, 4번은 5의 양의 배수는 뭐야? 5, 10, 15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이어서 10의 양의 배수는 10, 20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더 많아? A가 많아? B가 많아? A가 더 많은 거지. 그치? 5부터 있고 얘는 10도 있고 15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야? B가 A한테 포함되는 거야. B가 A한테. 그치? 이렇게. 얘도 맞다. 다음 5번은 뭐야? 5번 뜻이 뭐야? 얘도 조건제시법인데 A라는 집합은 원소가 2n-1이 원소래. 근데 그 n은 뭐를 만족한대? 3의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 뭐 있어? 1, 2, 3, 1, 2, 3. 1, 2, 3을 뭐 하래? 여기 n에다 집어넣으래.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네. 2 집어넣으면 3 나오네. 3 집어넣으면 5 나오네. 요게 A 집합인 거야. 그치? 요게 조건제시법 푸는 방법이야. 두 번째, B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야? 1, 2, 3, 4, 5, 9 이때 바로 B 안에 A가 포함되는 거지. 얘가 답이네. 5번이 답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죠? 다음 8번. 다음 집합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려. 자, 보면 12의 양의 약수야. 12의 양의 약수. 12의 양의 약수 A는 1, 2, 3, 4, 6, 12를 갖는 거지. 그치? 그럼 자, 1번은 맞아 틀려? 이 원소로 갔죠? 2번도 맞아 틀려? 맞죠? 3번은 맞아 틀려? 쟤 원소야? 아니야. 쟤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죠. 왜? 요거잖아, 요거. 그럼 예를 들어 3을 원소로 갖는 요 집합은 A 집합에 포함돼? 되는 거 맞는 거야. 얘 맞는 말이야. 그치? 맞는 말이야. 요거 부분집합 맞잖아. A의 부분집합. 그치? 요건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 맞지? 그 다음 4번은 2하고 9는 원소가 아니죠. 집합이 아니죠. 부분집합이 아니죠. 맞는 말이야.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야. 그치? 그 다음 5번은 2, 8, 12는 포함될 수가 없지. 5번?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야. 왜? 8은 여기 없잖아.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한 번만 더 보자. 집합 A에 대해서 옳은 거 그냥 이거 봐도 돼. 자, 기억은 맞아 틀려 얘들아. 기억은 맞아 틀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갔잖아. 맞는 거야. 자, 니은은 맞아 틀려? 니은.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얘에 포함되는 거야. 자, 디귿은 맞아 틀려? 디귿은 틀린 거야. 디귿은 요게 원소인 거지 C 자체만 추출할 수는 없어. 이거 불가능해. 알겠지? 리을은 맞아 틀려? 리을은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자, 미음은 틀린 거야. 미음 틀렸어. 자, 왜 틀렸냐?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뭐야?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요 기호면. 근데 얘는 집합이야? 원소야. 잘 봐. 잘 봐.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 요건 가능해. 집합 AC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이야. 이건 맞아. 맞아? 그 다음 또 잘 봐.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AC 집합, 요 집합 AC는 A의 원소야.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이거 두 개가 맞는 거지 얘는 안 돼. 알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는 비읍은 맞아 틀려? 틀린 거지. 틀린 거지. 다음 뭐야? 기억, 니은, 리을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잘 봐. 다음 이어서. 자, 집합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 자, 집합 A가 B에 포함되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4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그럼 요 셋 중에 4개네? 넷 중에 하나가 4여야겠네. 그럼 첫 번째,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A 플러스 1이 4다.
그럼 A가 얼마면 돼? 3이면 되지.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는 거야. 아, 그때 A 집합은 스몰 a가 3이면 2하고 4인 거래. 그럼 B 집합은 0, 2, 4, 9에서 8 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A가 B에 포함돼, 안 돼? 되는 거죠? 그죠? A가 B에 포함되는 거니까 아, 얘 가능하다. 얘가 답인가 봐. 그치? 그래도 확인해 보자. 두 번째. 3A-8이 4일 수도 있지. 그럼 3A는 얼마? 12. 그럼 A는 얼마? 3일 수 있네. 4일 수 있네. 미안. A는 4. 그럼 자, 그때 A 집합은 어떻게 돼? A가 4면, 스몰 A가 4면 3하고 4죠. 3하고 4. 그럼 라지 B는 이제 어떻게 되냐? 스몰 A가 4면 0하고 2하고 5하고 3, 4, 12에서 빼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3이 없으니까. 맞죠? 얘는 틀렸다. 답은 몇 번? 몇 번이 아니네. 답은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이어서 10번.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야 돼요. 잘 봐. 집합 A는 원소가 뭐야? X가 원소인 거야. 근데 그 X에 대한 조건은 뭐래? 절대값이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려면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요거인 거지. 요걸 만족하는 X는 뭐 있어? 정수 중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집합 A는 마이너스 1, 0, 1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거야. 이거에 뭘 구하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래. 근데 솔직히 이렇게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경우 잘 안 나와. 학교 시험에도 잘 안 나와. 개수 구하라고 하지. 근데 얘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구하라고 한 것 같아. 그냥 해봐. 그냥 뭐 있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 다음 또 뭐야? 마이너스 1과 0으로 이루어진 거. 또 뭐야? 마이너스 1과 1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해서 공집합까지. 그지? 요건 너네가 한번 해봐. 아마 8개 나오겠지? 원소가 3개니까. 그지? 한번 너네가 직접 해봐. 다음 11번. 자,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같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 금방 할게. 서로 같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구성 요소도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원소의 개수가 지금 둘 다 몇 개? 3개, 3개인 것 같아. 그럼 구성 요소도 똑같아야 되거든. 마치 원소 요소도. 그러면 여기에 4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 아니면 얘가 4여야겠지. 두 번째, 여기에 8이 있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가 8이어야겠네. 맞아? 근데 문제를 또 잘 읽어보니 A, B, C는 뭐여야 된대? 자연수. 그럼 잘 봐. 얘가 4잖아. 그럼 여기에 얘 둘 중에 하나가 4여야 되는데 얘가 4이려면 C는 3분의 2라서 분수 나오거든. 그럼 C가 얘여야지. 얘가 4여야지. C는 4. 그 다음 여기에 8이 있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8이어야 되는데 얘가 8이려면 A는 분수잖아. 얘가 8이어야지. 그럼 B는 얼마야? B도 4네. 그러면 B가 4고 C가 4야? 그럼 C가 4면 얘 얼마야? 12에서 2 더하니까 14죠. 그럼 얘가 14여야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A는 얼마야? A는 2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야. 알겠지? 이어서 다음. 좀 많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진짜. 다음 보면 집합 요거에 진부분 집합인 것을 골라야 돼.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은 뺀 부분 집합. 자, 기억은 진부분 집합이 아니야. 맞아. 공집합도 부분집합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뺀 게 진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은 안 빠졌어. 공집합도 진부분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니은은 원소가 뭐야? X가 원소고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뭐야 얘는? 1, 2, 3만 만족하겠지. 그럼 얘는 요거의 진부분집합 맞아? 맞죠? 부분집합이면 자기 자신 아니잖아. 맞죠? 디귿은 4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야? 얘는 부분집합은 맞지만 진부분집합은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 얘는 2의 양의 약수 뭐 있어? 얘는 진부분집합 맞겠네.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 니은, 리을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다음 13번.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인 거. 그럼 이제 느낌 오잖아. 원소가 몇 개야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나와? 지호야? 5개. 원소 5개인 거 찾으면 돼. 1번은 원소 3개잖아. 2번은 11 이하의 소수 뭐 있죠? 아이씨 귀찮네. 11 이하의 소수 뭐 있어? 소수가 뭔지 알지? 소수 뭐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맞지? 뭐 있어? 2하고 3, 5, 7 11 이하니까 요거 내고 요게 답이네. 2번이 답인가 보네. 2번.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4하고 16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1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거.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뭔데? X인데 그 X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25
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래. 그럼 뭐야? 4, 8, 12, 16, 20,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중에 뭐 4하고 16은 반드시 가질 거고요. 12는 반드시 안 가졌으면 좋겠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세 명한테 물어볼 거잖아.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야. 맞지? 물어볼게. 자, 여기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세민이? 아닌데? 제가 세민이고 세 뭔데? 세리? 서빈이. 서빈아,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8개. 그치? 왜? 얘는 12를 포함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없을 거거든. 뺄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 15번. 다음 보면.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잘 봐.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A라는 놈을 먼저 구해보자. 자, A는 집합 원소가 X인데 X는 뭘 만족한대? 요 방정식을 만족한대. 이거 풀 수 있잖아. 얘는 뭐야? X-3 하나. X-2 하나가 0. 아, 그럼 얘는 2하고 3을 원소로 가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집합 B는 X가 원소인데 X는 뭐래? 24의 양의 약수를 뭐 있어? 아, 여기다 쓸게. B는 뭐야? 24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아이고 미친놈. 8, 12, 2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잘 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X가 이렇게 있는 거지. 왜냐면 X가 B에 포함되니까. 그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A 집합의 원소가 2, 3이래. 맞아?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X라는 놈은 B의 부분 집합이거든? 그러면서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2하고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걸 되게 돌려 기호로 준 거야. 그지? 이호 X라는 집합은 2하고 3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A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B의 부분 집합이래. 6개니까 2의 6제곱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거지. 맞지? 그래서 몇 개? 64개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해가니 하윤아? 다음 보면 집합 A는 20 이하의 3의 배수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잘 봐. 20 이하의 3의 배수는 뭐 있냐? 3, 6, 9, 12, 15, 18. 요게 20 이하의 3의 배수야. 자, 여기서 자,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대. 적어도 한 개의 짝수.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간다는 건 짝수를 한 개만 가져도 되고 두 개만 가져도 되고 세 개만 가져도 되고 네 개 가져도 되는 거잖아. 그지? 적어도 하나니까. 그 지금 얘를 짝수는 몇 개 있어 지금 보니까. 짝수는 6, 12, 18에서 총 3개 있어. 그럼 이런 경우로 나눠질 거야. 첫 번째. 짝수가 한 개니까 적어도 한 개니까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세 개 가질 수도 있다라고 나눠질 거야. 그지? 짝수를 한 개 갖거나 두 개 갖거나 세 개 갖거나. 그럼 물어볼게. 요 집합 중에 짝수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 짝수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짝수 하나 골라야 된다며. 다시.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 짝수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그 부분 집합 안에 짝수가 한 개 있는 놈이 있을 거고 두 개 있는 놈이 있을 거고 짝수가 세 개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짝수가 한 개 있는 놈을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그 짝수 하나가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9가 들어갈 수도 있고 6, 12, 18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원소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짝수 원소. 그럼 얘 고를지 고민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그지? 그럼 난 그 집합 안에 6은 반드시 집어넣겠대. 그럼 12하고 18은 이제 절대 안 넣겠지. 그지? 6은 반드시 넣을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한테만 가서 물어봐? 3, 9, 15한테 가서 물어보겠지. 3명한테.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3, 8에 24가 되는 거지. 짝수를 하나를 원소로 갖는 경우의 수는 24가지인 거야. 조금 어렵지? 한 번만 더. 자, 집중해봐. 더 어려워. 짝수를 두 개를 원소로 갖는 경우는 짝수를 두 개만 가져야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요거는 그냥 세봐야 돼. 6하고 12 갖는 경우. 6, 12. 그 다음 6하고 18 갖는 경우. 또 12하고 18 갖는 경우. 요 몇 가지? 3가지. 요렇게. 그 다음 뭐 하면 돼? 나머지? 내가 얘가 여기서 얘는 6하고 12 갖기로 했어. 그럼 18은 절대 안 가질 거 아니야.
짝수 2개만 갖는 다음에 그럼 나머지 누구한테 또 물어봐? 3, 9, 15한테 물어보겠지. 또 몇 가지야? 2의 세제곱해서 얘도 24가지. 그지? 그럼 짝수를 3개 갖는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6, 12, 18 중에 짝수 3개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씩 다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한테 물어볼 테니까 2의 세제곱해서 몇 가지? 8가지가 된다. 얘를 더하면 얼마야? 87, 56? 56인가? 그지? 요렇게 답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근데 잘 봐. 요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이렇게 풀어도 돼. 짝수가 1개 있거나, 짝수가 2개 있거나, 짝수가 3개 있거나를 푸는 것보다는 반대로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전체에서 얘만 제거하잖아? 그럼 나머지 얘가 나올 거다 이거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할 거야. 니네 지금 아름쌤이랑 아직 경우의 수 안 했지? 이제 들어가지 이번 주에. 그치? 그 아름쌤 분명히 얘기할 거야. 야 적어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여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할 거야. 알겠지? 아마 까먹었을 거야. 니네가 당연히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거든 이거 여사건. 근데 너네 까먹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배웠잖아. 그럼 니네 아름쌤한테 먼저 딱 선수 쳐. 선생님 적어도란 말 들어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 여사건이었다 이렇게 다 하나 네가 외쳐. 알겠지? 여사건이었다 외쳐버려. 잘하는 척. 알겠지? 난 다 안다라는 척. 알겠지?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오 뭐야 당연히 다시 보일 거야. 알겠지? 어쨌든 다시 적어도란 표현이 있다. 그럼 뭐 한다고?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서 빼는 걸 우리 여사건이라고 하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요 원소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제곱 64가지일 거야. 거기서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경우는 얘네들은 절대 안 뽑아가 될 거고 얘네 셋한테만 물어볼 테니까 2의 세제곱 8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64가지에서 8가지만 빼면 요게 나올 거라고. 실제로 64에서 8가지 빼면 56 나오잖아.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 반대되는 경우를 구해도 되는데 그 반대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그렇게 푸는 방법을 여사건에서 푼다라고 한다. 알겠지? 기억해두면 좋다. 다음 마지막 요걸 거야. 요 마지막. 다음 집합 S의 모든 원소가 자연수고요. 집합 S의 원소랑 A는 집합 S의 원소고 B도 집합 S의 원소래. 그 원소 2개를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오케이 다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A가 원소고 B가 원소면 A랑 B랑 곱한 것도 원소로 가져야 된대. 그래서 A가 원소 지금 2를 원소로 가졌고 3도 원소로 가졌잖아. 그럼 당연히 곱한 뭐도 원소로 가져야 돼? 6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2하고 3이 원소잖아. 6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거는 6은 일단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자, 요 A, B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거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2도 원소고 2도 원소라서 곱해서 4도 가능한 거야. 그럼 3도 원소고 3도 원소니까 뭐도 가능해? 9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 2도 원소고 6도 원소면 또 뭐도 원소로 가죠? 12도 원소로 가는 거야. 그럼 절대 못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3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